그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선고가 되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 이례적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어제도 법정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 예산을 통해서 이 사법부를 예산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법부를 달래는 이런 행태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롱했습니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모두 이재명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많이 나와야 어제 1심 선고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나올 것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나온다면 자신은 이 정치적 입지도 흔들리지 않고 이거 대법원에 가서 무죄로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또는 100만원 이하로 만들 수 있다. 300만원 정도 벌금형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계산했을 겁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 이유는 한성진 부장판사, 선거법 이 재판을 맡았던 또 지금 25일 위증교사 재판을 맡고 있는 김동현 부장판사 모두 다 지금 이재명은 자기들 쪽에 가깝다. 자기들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하면 착각을 일으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는 어느 진영 쏠림이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판사는 판사입니다. 이재명은 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제 그 공개된 장소에서 개딸들은 울부짖고 한동훈을 구속시켜라 이재명은 무죄다 울부짖고 이랬는데 이재명은 거의 멘붕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재명은 이 한성진 부장판사 또 25일 저 위증교사를 담당할 그 재판에 김동현 부장판사를 믿고 있을 겁니다. 큰 코 다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착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협박한 것, 이렇게 거짓말한 것은 전부 유죄였습니다. 또 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건 혐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른다라고 해서 교류 관계가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대신 이제 외국에 가서 골프를 쳤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인정이 돼서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재명은 전과자입니다. 그중에 특히 선거법을 또 위반한 전과자입니다. 사법 방해를 해왔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그래서 징역형인 것이었습니다. 벌금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게 징역형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도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은 지금 벌금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만 때문입니다. 팩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랐죠. 징역형이 선고가 된 겁니다. 이 의미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100만원 이하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징역형이 100만원 이하가 될 수는 없습니다. 2심, 3심에서 좀 형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10년 동안 이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벌금형이 되더라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재명은 아무리 2심, 3심에서 형이 낮아지기 위해서는 거짓말로 인정이 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이 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상당 부분을 뒤집어도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벌금형으로 가져가기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역형이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2018년에 그 선거법 위반 그걸 무죄로 대법원에서 뒤집을 때도 300만원 벌금을 무죄로 뒤집은 것입니다. 징역형은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5년 또는 1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분명해진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징역형을 선고를 받을 줄은 몰랐다. 그런데 국민의힘 또 많은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많이 긴장했습니다. 제 송은재TV의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시청자분들도 모두 일이 손에 안 잡힌다라고 할 정도로 이 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첫 선고에서 좀 징역형, 이런 중형이 내려지기를 바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다음 재판부터 좀 여유를 갖고 좀 볼 수 있기를. 이재명은 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끝난 겁니다, 사실은.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이 1심 선고가 있고 그 하루 전에 14일에 김혜경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이 판사들이 이렇게 날짜를 잡은 겁니다. 다르게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25일 이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잡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적으로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 입지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건. 선거법 위반 1심 선고부터 해보라. 1심 선고를 한 겁니다. 징역형입니다. 이재명은 또 아마 자신의 그 대장동 백현동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 재판부 위증교사를 담당을 합니다. 김동현 재판부도 또 믿고 있을 겁니다. 이재명이 이게 지금 오만도 하고 이재명이 지금 판사들에 대해서 달래기도 하고 협박도 하는데 완전히 협박으로 이렇게 난동질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들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판사도 있고 또 아닌 판사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의 재판이 한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줄줄이 다른 게 여러 가지, 4가지 재판, 현재는 4가지 재판입니다. 이게 줄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판사를 겁박해도 신준호 부장 판사를 탄핵해도 다른 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재명을 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이 재판에 대한 이 변론
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이재명의 지금 변호사들이 거의 바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 재판에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그 변호사들이 능력이 모자란 부분도 있고 이재명의 이 전략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변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탄으로 가져가자.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당대표를 유지하더라도 당대표에서 분리해서 자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재명이 오만해지면서 국회를 장악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자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리적인 대응은 소홀히 하는 겁니다. 오는 25일 위정교사 김동연 부장판사를 지금 이재명은 믿고 있을 겁니다. 김동연 부장판사도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지금 사법부의 분위기입니다. 이 사법부를 우롱하는 이 이재명은 용서할 수 없답니다. 또 위정교사는 뭐 대부분 10건 중에 7, 8건이 1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이재명은 1년 이상 1년 6개월 징역형입니다. 위정교사의 선고가 어떻든지 간에 이재명은 일단 이 선거법 위반으로 정치 생명, 법적인 생명은 끝이 나는 셈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어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북송금입니다. 대북송금 재판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다. 그건 뇌물입니다. 저 대장동 백현동 저 재판은 뭐 10년을 갈지 20년을 갈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검찰의 서울중앙지검의 이 재판 전략이 적중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었고 이재명이 이 재판 지연을 하고 있었고 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백현동은 대장동으로 합해도 좋다. 지금 분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기소를 할 당시에는 대장동 백현동을 합하게 되면 10년 넘어간다라는 게 뻔한데도 백현동을 대장동 그 재판에 합하게 합니다. 김동연 부장판사. 위정교사만은 떼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정교사는 워낙 간단하고 빨리 끝나기 때문입니다. 또 사법방해여서 굉장히 심각한 범죄거든요. 이재명의 사법방해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재판이 위정교사 재판인 셈입니다. 위정교사 혐의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해서 위정교사만 분리한 이 작전이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25일 위정교사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셈입니다. 이재명의 이 변론 전략은 실패하고 정치적 방탄도 완전히 깨져버렸다. 선거법과 위정교사에서 이 중형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재명은 사실은 법적 정치적으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스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변론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 이재명은 이런 식인 겁니다. 지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재판부를 겁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걸 자기가 느끼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정치적 위상 때문입니다. 당대표로서 국회를 장악한 자기 정치적 위상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법부도 좀 협박을 하고 찍어 누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무죄로 가져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에서 이 거짓말을 모두 한 적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 조그마한 선처도 바랄 수 없는 가중처벌 요인만 많이 생기는 이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재명의 이제 정치적 위상이 완전히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면 이재명은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났으니까 이재명은 아웃, 뭐 김동연이 지금 다시 들어온다 이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공천도 이재명이 자기 마음대로 했고 민주당을 이재명이 자기 1인당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딸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이 방탄 집회 시위를 연다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구속이 될 때까지 버틸 겁니다. 구속이 되고 난 이후에도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을 끝까지 끌어안고 이재명은 이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더 발악을 하고 폐악질을 하겠지만 국민들의 더 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체 세력들이 답이 안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제 교체인데 이건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434억 원도 토해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은 물러나라고 한다고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측근들도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개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을 대체할 민주당의 대선 후보, 확실한 대선 후보도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또 더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저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구속이 되고 구속이 된 이후에도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민주당이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구속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 언제 구속될지 모릅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될지 2심에서 법정 구속될지 3심까지 끝나서 구속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당대표직은 놓지 않을 겁니다. 당은 계속 장악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지금 다른 사람들은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당이 쪼개지는 걸 의미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상태를 내년, 후내년까지 계속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법부, 사법 시스템까지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자 했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완전히 우리 사회에서 격리되는 그런 이재명은 구속되고 민주당은 완전히 해산되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